세종연구소 정은숙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NPT 레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가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핵 질서라는 차원에서 레짐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레짐이 출범한 지 지금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성과라면 성과고 또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는 NPT가 5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리뷰 컨퍼런스를 점검해 본 것입니다. 9번의 이 검토 회의가 있었는데 10차 회의를 준비하는 마지막 회원국 컨퍼런스가 지난해 4월이었죠. 그때 있었는데 그때의 의제가 뭐였고 이 회원국들이 그 제10차 컨퍼런스에 어떠한 권고, 레코멘데이션을 했는가를 찾아보았더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회원국들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잠시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마지막 준비 회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이 글로벌 차원에서 크게 이제 군축의 클러스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확산의 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축 클러스터에서는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1996년에 체결이 되었는데 아직 발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준을 해야 하는 8개국이 있는데 그 8개국이 아직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나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쟁점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FMCT라고 해서 무기용 핵 분열물질 생산 금지 조약, 이것도 협상을 조속히 얼른 해서 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는 대체적인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러 간의 전략 핵 통제 조약, 감축 조약, 뉴 스타트, 그것이 지금 내년 2월이면 발효가 끝나는데 그 이후 협상이 없고, 그 다음에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이 이제 탈퇴가 돼서 레짐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려사항으로 제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새로운 시도로서는 비핵무기 국가들이 핵무기 금지 조약, 굉장히 포괄적인 새로운 조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5년 내에 있었던 사이클 내의 활동들이죠. 그래서 이 조약이 2017년에 체결이 되어서 이것을 환영하는 국가들은 여러모로 이 조약이 NPT와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약 6조의 군축 의무 이행에 기여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의 입장에서는 이 조약이 NPT와 그 양립성이 존재하지 않고 검증 부재하고 일방적인 선포다라고 하는 데서 불신을 표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이 말하는 그 인도주의적인 우려 때문에 이 핵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인도주의라는 신성한 가치를 거부하는 나라들은 없다. 사실상 이들은 거친 국익 충돌을 전제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차 리뷰 컨퍼런스가 개최될 때는 이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 2018년도에 미국에서 제출한 워킹 페이퍼입니다. 이것은 핵 군축 환경 조성, 일명 샌드라고 하는 접근법인데요. 이거는 핵무기 없는 세상에 근접하기 위해서 핵무기 보유가 사실상 필요한 지금의 안보 상황이다. 그래서 핵무기 간의 핵 경쟁 요소,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또 뭐 이런 문제들과 함께 비확산 문제, 이란이나 북한 문제, 이런 IAEA의 추가 프로토콜이 필요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책임감 있게 안보 환경 조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핵군축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확산 클러스터인데요. 여기에는 이란 핵협정, 약자로 JCPOA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자협정으로 2015년에 체결이 됐으나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이것이 불완전하다 해서
말하자면 거기에 일몰 조항, 선셋 클로즈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핵 통제가 불안정하고 또 JCPOA가 다루지 않은 여러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 문제랄지 또 테러리즘 수출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탈퇴를 했죠. 그 이후의 여파들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북한의 문제죠. 우리 그 리뷰 사이클 지난 5년 내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했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기즉발 상황까지 갔었는데 2018년에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된 상태에서 이 준비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이란에 비해서 관심이 덜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우려들을 다시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제10차 그 리뷰 컨퍼런스가 개최된다면 북한 문제와 함께 이란의 핵 문제가 중요한 어젠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뷰 사이클에 또 하나 문제가 된 거는 중동의 WMD 자유지대 구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25년이 된 문제예요. 처음에 이게 제기된 것이 95년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중동 내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에 대해서 NCND, 그 다음에 이란의 핵 의혹이 완전 해결되지 않았고 시리아도 그러한 의도를 가졌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의심됨으로 해서 중동이 핵무기 자유지대로 가는 길이 많은 장애에 부딪혀 있다 하는 것을 회원국들 간의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0차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 봅니다. 기타 IAEA가 여러 가지 NPT에 기여하고 있는 점들은 회원국들이 모두 수용을 했고 앞으로 이 평가 과정을 굉장히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는데에도 여러 회원국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레코멘데이션을 제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의장의 워킹 페이퍼로 제10차 평가회의 의장에게 제출하는 이런 정도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것이 191개 NPT 회원국들이 어떤 계몽된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제 불안정,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비확산과 군축 이행 진전에 얽힌 이런 현실주의적인 이견과 갈등, 또 그로 인한 한동안의 불안정을 경험한 후에 다시금 이 레짐의 복원력이 발휘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북한의 글로벌 지평인데요. 북한이 NPT 사상 유일무이한 레짐 탈퇴 국가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란과 함께 UN 안보리의 제재를 받았지만은 이란은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북한은 계속 비확산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0차 회의가 언제 개최될지 불투명하지만 제10차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잘 해결돼서 1995년 이후에 리뷰 컨퍼런스에서 북한 문제가 우려를 자아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